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 리플과 가상화폐 시장이 관세와 금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크게 뭐가 나왔어요? 패닉셀이 나와줬던 상황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찐상승의 모멘텀은 8월 15일이 되겠어요. 8월 15일 SEC와 리플의 소송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재판과 ETF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SEC 리플 소송 8월 15일이 뭐다? 운명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소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XRP가 제도적 신뢰 상승, 그리고 법적 명확성 강화, 상장 지수펀드 ETF죠. ETF 기대감 증가에 힘입어서 채택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반면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법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시선은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SEC 리플 간의 소송 결과에 집중이 되어 있다. 최근에 리플은 항소를 철회했으나 SEC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양측의 합의안을 기각하면서 사건의 최종 결론은 여전히 뭐다? 불확실한 상태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소셜을 통해서 SEC는 아직 리플 소송에서 항소를 처리하지 않았다라면서 2025년 8월 15일까지 항소법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감 기한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는 SEC가 추가 시간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2주 내에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RP 제도적 신뢰와 규제 명확성 덕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XRP는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 법원의 판결로 일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서 기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비용 고속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브릿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브릿지 통화로서의 기능이 금융기관과 기업에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스팟 XRP ETF가 도입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역시 광범위한 채택, 그쵸? 채택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및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전문 기업 하이퍼스케일 데이터가 XRP를 자사 재무자산으로 편입하면서 제도적 채택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장기 XRP 보유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는 약 $10,000만 상당의 XRP를 인수해 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측은 2025년 12월 31일 자회사인 아울트 캐피털 그룹의 분할 가능성과 무관하게 매수한 XRP 자산의 소유권은 ACG로 이전되지 않고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가 계속 보유할 것이라 강조를 했고, 밀턴 토르 아울트 회장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가 순수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XRP 보유는 회사의 핵심적인 재무 전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XRP가 국경을 넘어서 가치를 정성하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하는데 혁신적인 잠재력을 지닌 디지털 자산이라고 믿는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XRP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임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재판, 그쵸? 이 재판이던 뭐 또 ETF죠? 이 ETF 승인이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여러분들 승소할 것이고요, ETF는 승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은 이 암호화폐 패권, 그쵸? 이 암호화폐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패권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 스탠스가 선택이 아닌 필연, 자, 필연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재판은 짜여진 각본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재판으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쟁 말고는 단기간에 이 재판만큼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는 당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을 가지고 끝까지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미국 우선 정책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서 미국 정부는 이 리플 친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미 이 XRP, 그쵸? 이 XRP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고요, 리플렛이라든지 ODL 등 글로벌 송금에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유력한 이유는 낮은 에너지 소비라고 또 볼 수가 있어. ESG, 그쵸? 이 ESG 관점에서 친환경적이다 해가지고 정부 기관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든과의 대비 전략,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뭐 메인이라고, 그쵸?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었고요. XRP는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었는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이든처럼 하지 않겠다라면서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 입장 변화,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정치적으로도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정부는 SEC와 리플의 재판을 긍정적이게 마무리를 짓는 것, 선택이 아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필연, 그쵸? 필연적인 수순이다라는 관점이기에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저 이 리플의 가치를 믿으면서 투자하면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 금리 관련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먼저 부정적인 이슈는 유동성 확대 기대감에 대한 감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돈이 풀린다라는 것이고, 위험자산 즉 코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인데, 반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게 되면은 시장에서 돈이 덜 풀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된다? 위축. 그쵸?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금리, 그쵸?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안전자산 즉 국채나 예금의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고위험 자산이기에 덜 매력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제 곧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연준에 아직은 이에 따른 시그널을 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이 단기적으로 실망 매도에 패닉셀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요, 동결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점 금리가 지나갔다는 인식이 강화가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결국 인하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대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코인 시장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패닉셀과 눌릴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고, 그동안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뭐 IPO, 그쵸? 이 IPO 상장, 그리고 뭐 CBDC, 그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또 뭐가 있어? ETF, 그쵸? ETF 등 이 모든 게 한 방에 터지면서 진짜 본 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의 131%가 상승했던 선례를 고려할 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량이 최소 3배에서 4배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밸류를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면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 중요 구간이었죠. 이 4,000원짜리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4,500원에서 4,000원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래 채널이랑 좀 비슷해요. 이 3,000원에서 오랫동안 이 4,000원의 박스권을 그려왔던 것처럼, 이제는 이 상단, 이 저항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000원짜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나서 이 4,500원짜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이번에는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시 한번 4,000원 아래로 누르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될 뭐다?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리고 반등하고 계속해서 4,000원짜리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들은 4,000원 아래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